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통째로 유출됐다는데 대체 누가 왜 그랬을까요? 이 영장을 누가 어떻게 빼돌렸는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죠.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글쎄 고스란히 유출된 사건입니다. 저희가 여러 관련 기사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왜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핵심을 어떻게 보셔야 할지 저희가 좀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라뇨?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또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건가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영장 일부가 조금 새어나간 게 아니고요. 아주 민감한 내용이 담긴 영장 청구서 그 전체가 그야말로 통째로 유출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체가요? 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요. 또 사건 관련자들의 아주 상세한 진술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번호까지요? 네,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법원에서 변호인들이 이 서류를 복사해간 시점 이후에 유출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니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리고 이 관련자 진술 내용이 그대로 나갔다는 거,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수사 진행에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여러모로 심각합니다. 첫째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아주 큽니다. 개인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요. 그렇죠. 첫째로는 수사 기밀을 다루는 거니까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방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진술 내용이 언론에 다 공개가 돼버리면 진술했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거나 압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기 진술이 막 돌아다니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사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이걸 단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리고 수사 방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특검이 그냥 엄포를 놓는 게 아니고요. 실제 수사에 미칠 악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유출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자기들은 절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던데요. 내부 유출은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네, 특검은 처음부터 보안에 엄청 신경을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장 관련 파일을 컴퓨터로 공유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든 문서를 직접 종이로 배포한 뒤에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직접 주고 바로 걷어가고?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경찰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 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유출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특검은 법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기본이고요.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변호사 협회에 징계까지 요청하겠다고 경고를 했죠. 징계까지요? 와...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조심해라 이런 경고가 아니고요. 이미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하게 진행 중인 수사에 또 다른 어떤 법적 문제나 논란거리가 더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장 유출 사건, 이걸 지켜보는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좀 이상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일은 절대 아니죠.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얼마나 예민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날선 긴장감이 흐르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 기록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정보 유출이 실제 법의 판단이나 혹은 여론,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죠.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수사 자체를 흔들거나 방해하려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유출 사건의 전말과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 그리고 관련자들의 상세한 진술이 담긴 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는 점, 그리고 특검은 변호인 측을 유력한 경로로 보고 이걸 아주 심각한 범죄이자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는 것. 그래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찾아내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검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지, 또 유출 책임자는 과연 밝혀질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세상에 알려진 그 진술 내용들 말입니다. 자, 법적인 처벌은 처벌이고요. 과연 이 내용들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선입견이나 그림을 그리게 만들까요? 또 다른 증인들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그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이 점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